내 마음을 담다. 성민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8명의 우리 50플러스 보이스 투맨 3기 이야기. 서울시 노원 50플러스 센터. 노원 50플러스 센터 보이스 투맨 3기 오디오 작가 강사 김호정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 딸이라는 이름으로 마주한 시간, 그 이름 안에 감당해야 할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야 나를 돌아봅니다. 살아온 흔적들을 돌아보니 유난히 콕콕 박혀 반짝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쁨과 눈물의 조각은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인생 조각을 글로 옮기고 목소리로 담아봅니다. 지금껏 그리워왔듯이 인생의 희노애락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감사했던 우리 인생의 기억을 나누며 잘 살아온 나를 토닥여 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합니다. 이 마음 지금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장금수. 사랑하는 아버지, 몸도 마음도 추웠던 겨울이 어느덧 지나가고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따뜻한 봄이 왔어요. 아버지도 병실 창밖에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시지요? 아버지는 유난히 병원 가시는 걸 싫어하셔서 그렇게 자식들이 병원 모시고 가려 해도 안 간다고 하시고 아들한테 화내시고 그러셨죠? 그럴 때마다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쓰러지시기 전에는 그렇게 풍채 좋으시고 멋쟁이 할아버지셨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에 헌팅캡으로 멋을 내고 지팡이는 품이 떨어진다고 잘 사용하지 않으셨죠? 집에 놀러가면 우리 딸 장금수 왔어? 하시면서 언제나 다정스럽게 맞아주신 아버지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맏딸은 첫정이라면서 더 마음 써주시고 아픈 자식을 둔 저를 맘 아파하고 안쓰러워하셨지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받기만 하고 갚지도 못했네요. 아버지, 엄마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계세요. 한동안은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들, 딸들이 잘 보살펴드리고 있어요. 면회를 가면 엄마부터 찾으시는 아버지의 눈빛, 엄마를 보시면서 환하게 미소 지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코로나19가 너무 창궐해서 면회가 아예 안 되는 가운데 오늘 아버지가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체력도 약해지신 데다 면역력까지 떨어져서 위험한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버텨주세요. 자라면서 저는 부모님한테 살가운 딸은 아니었지요. 그냥 가끔 안부 전화나 드리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그나마 동이는 자주 연락하는 다정한 성격이라 다행이에요. 동이 말로는 아버지가 언니는 뭐 하느냐고 소식이 없다냐 라고 궁금해 하셨다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면회 갔을 때 처음으로 크게 용기 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소리내어 말씀은 못하셨지만 아버지가 보여주신 미소 때문에 제 마음도 벅차올랐어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이젠 자주 표현하려 합니다.
면회가 허용되면 곧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은 힘들고 외로우시겠지만 치료 잘 받으시고 재활 열심히 하세요. 사랑하는 딸 금숙 올림. 나의 보물 1호 이내를 만나다. 김철자. 나의 보물, 나의 사랑 이내야. 너를 처음 가졌을 때 엄마와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 예쁜 조개를 줍는 꿈을 꾸어 예쁜 딸일 거라 생각했어. 출산하던 날 너는 엄마 뱃속이 그리 좋았는지 한사코 나오지 않으려 하더라. 의료진들이 엄마 배를 눌러가며 힘겨운 고생을 한 뒤에야 널 만났는데 기다리던 울음소리가 나지 않아 가슴이 철렁했단다. 혹시나 너를 잃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니? 그런데 태어난 지 4시간 만에야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살았다 안심할 수 있었어. 병원에서 퇴원해도 좋다기에 너에게 아무 일 없을 거라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기대와 바람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지. 바로 그날 밤 그 작은 몸이 경기하는 듯 살짝살짝 경련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니? 정신없이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결국 너는 경기와 폐혈증으로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입원을 해야 했단다. 그리고 의료진의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어. 엄마 아빠가 선택해야 한다고. 나의 보물, 나의 예쁜 딸을 포기할 수 없어 울며 불며 의료진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 2, 3주의 시간이 지나고 너와 함께 집에 돌아오던 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더구나. 퇴원 후 건강이 좋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운동신경과 언어신경 부위에 내 사진이 뭉게구름처럼 손상되어 있었어. 아마도 태어날 때 힘들게 세상 밖으로 나온 탓에 산소 공급이 안 되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울지도 않았나 봐. 비록 내 병변 진단을 받았지만 아빠와 엄만 너만 잘 키우자고 다짐했단다. 그날부터 너를 포대기로 둘러엎고서 버스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고 그러고도 신촌 재활원까지 한참을 걸어다니며 치료를 했어. 무슨 힘이 어디서 났는지. 그땐 지하철에서 내려 30분을 넘게 걸으면서도 너 하나만 바라보며 힘든 줄도 모르고 다녔단다. 신촌에서 데모라도 하는 날이면 그 소란을 피하느라 연대 앞에 있는 산을 삥 돌아 가야 해서 재활원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았지. 지금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해냈는지 나 스스로가 너무 대견하다. 4살 무렵 네가 첫 발걸음을 떼던 날을 잊을 수가 없구나. TV로 뽀뽀뽀 유치원을 매일 보면서 스스로 한글을 깨우치고 내 손을 잡으며 어눌한 말로 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때마다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우리 딸은 괜찮을 거라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온 나에게 주는 상이었을까? 널 학교에 처음 입학시키고 지체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며 내 덕분에 엄마는 현장 학습 캠프를 함께하며 우리나라 구석구석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가 됐어. 딸 덕분에 엄마가 호강한다고 주변에서 어찌나 이야기하던지 우리가 함께한 너의 학창시절이 엄마에게 또 다른 추억의 학창시절이 된 것 같구나. 성인이 되었지만 딸이라서인지 여전히 불안하고 세상에 어떻게 내놓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주간보호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었지. 처음 생기는 주간보호센터가 있다고 해서
등록을 하긴 했는데 20년 전이라 시설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 네가 많은 시간을 보낼 곳인데 도리어 우리 딸이 힘들면 어쩌나 망설이고 망설이다 제일 늦게 보냈는데 그곳에서 조금씩 적응해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 또한 행복했다. 학교는 지체장애인들이 많았던 곳이라 단 한 번도 네가 늦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대부분인 주간보호센터에 와보니 활동할 때 무리해서 뒤처지게 되더구나. 그 모습이 보기 싫어 내가 빨리빨리 서두르고 조급해했던 것이 너를 힘들게 했던 건 아닌지, 너의 급한 성격을 내가 만든 건 아닌지 생각해 본다. 내가 나이 들어갈수록 내가 없는 너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더구나. 내가 너보다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내가 없는 너의 미래에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그룹 홈이란 곳에 문을 두드렸지. 월요일마다 집에서 편히 쉬고 싶어 발을 못 대는 모습에도 엄마는 널 적응시키기 위해 눈을 질끈 감고 강하게 보냈던 것이 한없이 미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너의 하루를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후회는 없어. 나의 보물 이내야, 너와 함께한 35년 너무도 행복하고 소중하다. 엄마가 늙고 힘이 없어지겠지만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살자. 이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영님. 넉넉한 가을 수학이 끝날 즈음 아주 예쁜 네가 세상에 태어났지. 너를 데리고 거리를 다닐라 치면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너무 예쁘다며 다시 네 얼굴을 보고 가기도 했지. 나는 우쭐해져서 네가 크면 연예인 시킨다는 엉뚱한 생각도 했지. 그토록 예쁜 아들이 세상에서 조금 뒤처지면 힘들게 살아가리란 건 상상도 못했지만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온 지도 꽤 되었구나. 그 정도도 다행이라고 위안을 하며, 아니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 네가 있기에 가정에 웃음도 있고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니 네 속을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랄 때도 많았단다. 집에서 복지관까지 약 8km를 뛰어가고 고요동에서 집까지 28km 거리를 8시간이나 걸려 찾아왔을 때는 어찌나 놀랐던지. 너는 대체 그 먼 길을 어떻게 찾아왔을까? 생각할 때마다 궁금하기도 하고 가끔은 웃음이 나오기도 한단다. 웬만한 사람도 이정표 없이 못 찾아올 텐데 글도 잘 모르는 네가 집까지 무탈하게 찾아온 것을 생각하며 신기하기도 해. 물론 그 순간은 엄마 속이 까맣게, 아주 새까맣게 타버렸지만 토요일 일요일 아빠하고 현장 가서 일도 잘하더니 점점 요령 피우고 주변 친구들 감동만 하는 네 모습을 보면 머릿속 세상은 어디까지 펼쳐져 있을지 정말 궁금하단다. 그래도 몸이 건강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보다 조금씩만이라도 발전하기를 엄마는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지난주 일요일, 봄기운 가득한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애식을 했었지. 네가 좋아하는 탕수육을 먹으며 낄낄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들은 항상 좋은 날만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겠지
하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쉬었단다. 늦었다면 늦고 빠르다면 빠른 세상이 언제까지나 오늘처럼 생각하며 너는 살아가겠지. 아름다운 벚꽃은 바람 불고 비 오면 금세 져버릴 테고 세월은 좋은 시간만을 간직할 수 있게 멈출 수도 없고 눈 한번 깜빡하는 사이에도 시시각각 변한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니? 하지만 모르면 또 어떠니? 좋아하는 과자와 음식을 주며 기뻐하고 활짝 웃는 네 모습이 그래도 좋다. 엄마 아빠가 네 뒷바라지 할 수 있는 한 우리 힘차게 살자. 손 꼭 잡고 힘차게 살자. 우리 아들 사랑해. 엄마가 아닌 나에게. 김영희. 눈 내리고 춥던 겨울은 어느새 지나고 새싹을 틔우며 봄꽃이 곳곳에서 나를 반긴다. 나의 봄은 어디쯤일까? 지나온 인생 여정을 되돌아본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시부모 시동생이랑 함께 살았다. 그때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게 생각됐지만 지금은 그 시절도 소중하다. 첫아이 현주가 비록 자폐라는 장애로 태어났어도 가족 모두 사랑으로 끔찍히 예뻐하고 많이 도와주셨지. 자상한 시어머님이 살림을 도맡아 주셔서 나는 병원이며 학교며 현주를 치료하는데 전념할 수 있었다. 나의 껌딱지로 살고 있는 현주는 지금은 주간보호시설에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 홀로서기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현주에게도 나에게도 지난 시간들은 어느새 추억의 한 페이지에 머물러 있기를. 젊음이 잠깐인 것처럼 살며시 다가온 봄도 빠르게 지나가겠지만 우리는 다음 해에 봄이 다시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다. 남은 시간은 이제 좀 나를 위해 날아보고 싶다. 하지만 아직도 나의 숙제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래도 즐거운 추억을 새기며 한번 달려가 보려 한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지나가길 바라고 또한 앞으로의 시간들도 새롭게 다가올 나의 봄도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지 기대해 본다. 사이 기욤에게. 박용수. 기욤, 네가 우리 가족이 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구나. 수진이가 처음으로 인사를 시켰던 날 식당에서 마주한 너를 보고 정말이지 깜짝 놀랐어. 짧게 깎은 옅은 갈색 머리 때문에 소년처럼 어리게 보이던 모습도 그렇지만 하얀 얼굴이 어찌나 작은지 저 조그만 얼굴에 눈, 코, 입이 어떻게 다 들어가 있을까. 자꾸만 쳐다보게 되더구나. 네가 프랑스 사람이라고 해도 내 눈엔 미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 우리 집에 온 지 몇 달 되지 않은 어느 날 식탁 위에 남겨놓은 쪽지를 보고 또 한 번 적잖이 놀라고 신기했단다. 언제 한글을 혼자 배워서는 어머니 저 밖에 나갔어요. 11시 넘어도 안 기다려요. 라고 또박또박 써놓았더구나. 어색한 문장이었지만 혹시라도 내가 걱정할까봐 마음속 네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단다. 넌 그날 환하게 웃으며 돌아와 꽃다발을 안겨주었지. 이전에도 여러 번 받은 꽃다발이지만 나에게는 그날의 꽃이 가장 향기로운 기억으로 남아있단다. 요즘 한가하고 따스하니 문득문득 2014년의 가족 여행이 생각나곤 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늦게 출발해서 밤이 깊어서야 칭케테레라는 해안 마을에 도착했는데 숙소가 언덕 위에 있던 탓에 참 난감하더구나. 올라가는 길이 가파른 계단에 폭도 좁은 골목이라 이민자 가방 같던 그 큰 짐 가방을 끌지도 못하고
들고 올라가야만 했지. 안 그래도 긴 비행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데 이게 무슨 고생인지 속으로 다시는 젊은 너희들 따라 여행하지 않으리라 다짐까지 할 정도였단다. 거의 파김치 상태로 잠들었는데 이튿날 아침 햇살에 깨어나 밖을 나가보고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어. 색색의 예쁜 꽃들이 담장 아래 가득 늘어져 있고 이름 모를 들꽃이며 수확이 끝난 올리브 농장 위로 펼쳐진 파란 하늘, 또 하늘과 맞닿은 푸르른 바다. 지금 생각해도 흥분으로 가슴이 떨려오는구나. 나를 바라보던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의 선한 눈빛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어. 그 눈빛은 조그만 동양인 여자인 나와 몸이 불편한 고은이를 반가워하는 한편 애쓴다, 힘내라, 격려를 해주는 것 같았어. 그때 위로를 받고 싶어였을까? 어쩌면 순진히 내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왠지 편견 없어 보인 아주머니의 태도 때문에 따뜻하게 바라보던 눈빛과 친절한 미소가 참 정겹게 느껴졌어. 걱정했던 고은이는 비행기도 잘 타고 여행 일정 내내 무탈한 것이 어찌나 고맙던지 지금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전부 웃음 띤 모습이라 고은이도 행복했나 보다 여기며 나도 행복해 한단다. 긴 여행 중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 노르웨이에서 귀염니가 숙소까지 하루 종일 운전을 했고 수진이는 알뜰히 챙겨온 밑반찬에 연어까지 듬뿍 준비해 밥을 해줬어. 그런데 채소 모자란다, 과일이 적다라며 배려 없던 아빠가 결국 수진이와 크게 다퉜잖아. 그날은 정말 아슬아슬한 날이었어. 그럼에도 귀염너는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다음 날이면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곤 했었지. 성실하고 심성착하고 성품도 따스한 우리 귀염 칭찬해. 이렇게 귀한 귀염을 문화도 다른 우리 가족으로 보내주신 프랑스의 귀염 부모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 그동안 손자 루카도 태어나 하루하루가 기쁘구나. 공룡을 좋아하고 유치원에서 줄넘기를 싹 잘하는 루카를 보면 고은이가 건강한 이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질없는 생각을 해본다. 아득한 일상에 지쳐 아무 생각 없는 날에도 그냥 혼자 웃음 짓게 하는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귀염, 수진, 루카 세 식구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너희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한다. 사랑해. 소울푸드 만들기 프로젝트 이영순. 소울푸드란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음식, 즉 영혼을 흔들 만큼 인상적인 음식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요즘은 주로 추억을 간직한 음식에 소울푸드란 이름을 붙인다. 나의 어머니는 요리 솜씨가 좋아 어린 시절 나는 소박하지만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랐다. 그러나 20살의 나는 피자, 파스타, 햄버거 등 마구 쏟아져 나온 새로운 음식에 매료되어 즐겨 먹던 음식도 모두 그런 것들이었다. 하지만 50대 중반을 넘어선 지금의 나는 그 옛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그리워지면서 가끔씩 추억에 젖어 그 시절을 그리워하곤 한다. 음식이 주는 힘은 참으로 크다. 나는 얼마 전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간 적이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어린 시절 아빠, 엄마, 오빠랑 가족여행 갔던 강원도 소양강댐에서 만들어 먹은 하얀 쌀밥과 감자찌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땐 아이스박스도 없이 배낭에 쌀, 호박, 감자 등을 챙겨 버너에 코페를 얹어 요리하던 시절이었다. 하얀 쌀밥과 고기 한 점 넣지 않은 감자찌개가 어찌나 맛있던지 지금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그때 그 맛이 나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이야기하시면서 그때의 일이 어제처럼 떠올라 한참을 행복하게 웃으셨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머니와 나는 정말 행복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꾼다. 하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2번의 수술로 인해 손끝에 감각이 무뎌져 부엌일을 하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들을 위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열심히 만든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먼 훗날 나의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좌절하거나 희망을 잃었을 때 엄마가 해준 음식을 기억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희망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는 오늘도 나만의 소울푸드를 만들기 위해 서툰 솜씨지만 부엌에서 열심히 내 딸들을 위한 음식을 만든다.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엄마께 정수자. 엄마,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 벌써 엄마가 떠난 지 2번째 봄이 오고 있어. 하단에는 초록 새싹이 돋아나고 산수유꽃이 노랗게 피었어. 근데 난 아직도 눈물 나. 엄마, 난 3남 1녀 막내딸로 태어나 온 가족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아.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참 해맑게 살았어. 그 사랑 때문인지 지금까지 힘든 일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 직장 생활 때문에 처음으로 집을 떠났을 때 혼자 점심 먹다가 운 적도 있었어. 그때는 가족의 그늘을 벗어나 혼자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엄마, 내 친구 성이 기억나? 결혼한 뒤로 통 소식이 없더니 작년에 처음으로 연락이 왔어. 그 친구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는데 고등학교 때 한복 입고 찍은 사진이었어. 아마 예절 교육 받던 날 찍은 건가 봐.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문득 엄마 생각이 났어. 고등학교 행사 때 엄마가 흰 저고리에 진 하늘색 치마를 입고 안 하던 화장을 곱게 하고 왔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우아하고 고와서 엄마밖에 안 보였어. 난 너무 좋고 행복했어. 엄마는 몰랐지? 나도 병호 공개 수업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어. 병호는 고등학생 때도 내가 교실에 들어서면 손을 흔들며 반기고 자꾸만 돌아보며 눈으로 인사를 했어. 수업 중인데도 말이야. 내가 학교에 온 엄마를 보며 행복했던 것처럼 병호도 그때의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어. 그랬겠지? 엄마, 병호가 벌써 회사 출근한 지 1달 정도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꼭 집에 와서 저녁을 먹어. 병호에게 늦은 저녁을 차려주느라 하루에 4번 밥을 차려야 해서 아주 조금 귀찮기도 해. 그래도 지방에 있는 직장이 아니라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병호 취직시험 합격했을 때 아버지가 아휴 잘됐다 잘됐어 하시며 엄청 좋아하시고 축하해 주셨거든. 근데 엄마, 올 설 지나고 아버지가 편찮으셔. 항암 치료를 1번 했는데 어제 통화하며 들어보니 약이 독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고 하시더라고. 당황한 마음에 또 전화한다고 하고 끊었어. 아버지는 그냥 바이러스 감염으로 알고 계시거든. 지금 막내 오빠네 계시는데 일주일에 1번씩 시골을 오가고 계셔. 큰오빠도 아픈 상황이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울 큰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어.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치료 효과는 떨어지지만 완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걱정은 많이 돼. 잘 이겨내실 수 있겠지?
엄마가 10년 넘게 누워 계시는 동안 아버지 혼자 많이 힘드셨거든. 그러면서 항상 식구 많은 집에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고생만 시켰다고 미안해 하셨어. 내 생각도 그래,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며느리로, 딸로, 아내로, 엄마로. 엄마처럼 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그 희생과 사랑을 알면서도 자주 찾아가지 못해 미안했어. 엄마, 막내 오빠랑 상의해서 아버지 완치할 수 있도록 힘낼게. 엄마는 아버지 걱정하지 마. 엄마는 그곳에서 잘 살아. 가끔 내 꿈에 좀 찾아와. 보고 싶어.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 막내딸 올리.